머리가 묵직하고 지끈지끈한 통증. 단순한 편두통이라 생각했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그냥 진통제를 먹거나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이제 예전에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먹었으면은 두통이 그 횟수가 점점 좀 잦아졌어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기 힘든 어지럼증. 쉬면 낫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친척분들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딱 드는데 어지러움이 약간 있었어요. 어지러움.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왜 이러지? 딱 느낀 거예요, 그때. 눈에서 이제 무지개 쓰듯이 이제 막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무심코 지나친 두통과 어지럼증. 그러나 그것은 뇌 속에서 보내는 위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개골 내 어디든 생기는 뇌종양.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뇌는 손상되면 생명은 물론 치명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뇌종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이전에 느끼지 못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혹시 뇌 속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악성 뇌종양의 경우 빠르게 성장해 주변 뇌 조직을 침범하는데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빠르게는 3개월 이내에도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암입니다. 발생 위치와 크기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뇌종양. 70%의 환자가 두통을 경험한다는데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뇌종양. 그렇다면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다 이제 뭐 보면은 까치가 꼭 찔른 같은 그런 거 그렇게 한번 톡톡 오다가 말고. 오히려 낮에 일할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또 괜찮고 회사에서 커피 마시고 일하면은 또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말을 했죠. 뇌종양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두통인데요. 그렇다면 일반 두통과 뇌종양의 두통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존의 두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종양이 꽤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대개 이제 잘 때는 이제 누워 있으면은 종양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뇌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뇌압이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 두통을 더 심하게 느낀다면은 특징적인 두통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두통은 머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에 있는 신경 섬유가 압박을 받아 두통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찌르고 쑤시고 욱신욱신한 통증에 메스꺼움과 구토, 맥박이 뛰는 듯한 증상이 3일 이내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뇌혈관 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은 벼락을 맞은 듯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이 발생합니다. 뇌종양의 두통은 주로 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면 중 뇌압이 상승하면서 종양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머리를 낮추는 자세를 취하거나 진통제를 복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두통이 지속되고 더 강한 진통제를 찾게 된다면 또 구역감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이 생기면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칠 년 전 악성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정봉식 환자. 그녀는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뭐 어떠셨어요? 지내시는 거는?
그냥 좋았어요. 별 문제 없으셨나요? 네. 예, 벌써 이제 수술하신 지가 7년이 넘었어요. 종양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찍은 MRI도 뭐 큰 문제 없이 재발 선고는 전혀 없어서요. 뭐 또 1년 뒤에 MRI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며 기적처럼 살아난 정봉식 씨. 뇌종양의 첫 증상은 어지럼증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손의 왼쪽 손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종양이었습니다. 뭐 MRI 소견만 봐도 악성 종양임을 뭐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가장 가능성 높았던 종양은 악성 신경 교정이었고 어지러우니까 머리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저기 귀니까 귀에 달팽이관 이상이 있나 싶어갖고 그거 검사하러 간 거예요. 달팽이관 검사하러. 그녀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종양이 소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뇌 아래 뒤쪽에 위치한 소뇌는 운동을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소뇌에 이상이 생기면 중심을 잡지 못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물건을 잡을 때도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어지럼증하고 균형 감각 장애가 제일 많고요. 뭐 어떤 경우는 또 발음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뭐 아주 세밀한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서툴러진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박혜주 씨도 극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동반됐다는데요. 점차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이렇게 갈아타는 곳에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어지러움증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걸어가곤 했는데 그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좀 무심히 넘겼다가 그냥 이렇게 약간 마음에 안 져. 이거 찍으면 괜찮으려나 하고서는 찍어봤는데 근데 종양이라고 해서 너무 놀랬죠. 이분은 왼쪽 뇌 연수와 뇌간, 소뇌 연결 부위에 생긴 신경 교정이 의심되는 환자고요. 연수는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대뇌와 척수를 이어주며 심장 박동과 혈압, 호흡 등을 조절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곳입니다. 연수 쪽에 증상이 종양이 있으면은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호흡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박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삼키는 거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좀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진행을 하면서 그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이제 종양이 이제 침범을 하면서 증상을 느끼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게 그 현운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 귀에 이석증이 있을 때 느끼는 아주 돌발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어지럼증인데요. 그런 경우는 되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뱅글뱅글, 천장이 뱅글뱅글 이렇게 돈다든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고요.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또 말끔하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런 소뇌라든지 뭐 천신경 초종일 같은 이런 소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양이 있는 소뇌 종양의 어지럼증은 뭐 원인을 잘 알 수 없기에 어지러우면서 균형 잡기가 어렵고 그런 어지러움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뭐 복시라든지 뭐 그런 청력 소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증상들과 이제 동반하게 되면은 이거는 종양에 의한 어지럼증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정신경이나 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은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나타나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면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편측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뇌나 귀 안쪽에 뇌종양이 발생하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쉬어도 어지럼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마비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종양은 두통과 어지럼증뿐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먼저 전두엽에 종양이 생길 경우 운동마비, 언어장애, 성격 변화,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두정엽에 종양이 생기면 감각장애, 고위 인지기능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측두엽에 종양이 있을 경우 기억력 저하와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며 소뇌에 종양이 생길 경우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가, 만약 종양이 후두엽에 있다면 시야 장애와 시야 이상이 나타나고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면 시력 장애와 무월경, 말단 비대증과 같은 호르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오수연 씨. 그녀가 뇌종양을 발견한 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경련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끙끙 앓고 막 몸부림을 이렇게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는데도 이 반응이 없더라는 거야.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이게 발작하는 거요. 이를 물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숨 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죠. 생이 처음이죠. 막 근객이 처음 옆에 제가 하나 놀래서 내가요 막. 전두엽 아래 바닥 쪽에 뇌수막종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양성종양이지만 증상이 있어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만한 것이 이게 발락발락 하더라고. 이게 종양이라고 하더라고. 종양이 엄청 크대요. 커가지고 이거는 눌려가지고. 뇌종양 진단에 그녀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거의 진짜 울고 난리 났었어요. 아주 몇 달 동안, 그리고 그때 수술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가 막 충격, 공황장애, 우울증, 온갖 올 건 다 와버린 거죠, 나한테.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왔다. 수술을 거부하는 사이 종양은 더 커졌고 뇌부종도 생겨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몇 달을 운 거야, 이제 그냥. 수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첫째는 남편 원망이 어마어마했죠. 그 모든 마음을 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는데 내 마음을 안 해주고 본인 생각만 입각하여 계속 본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하면 죽어. 오빠도 아니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내일 죽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은 세요. 아니지. 근데 난 그래. 뭐 어차피 뭐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 이 아저씨도 말 잘할 거예요. 또 그런 데다가 뒤집어.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니까. 뒤집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간여를 좀 안 하고 딴 사람 말 정말도 들어보면은 싫었어. 다 들어보면 이거 지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저기에서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냥 혼자 성질 낸다고 해서 당연히 이해하라면 막 그런다고. 어휴. 그건 아니야. 그 성질이 좀 변했어요. 엄청나게 그래 변해가지고. 성격은 변했고 그렇지 인정하고 변했어 그냥. 맞아. 유순하기만 했던 아내는 점차 낯선 모습으로 변해갔는데요. 갑작스런 성격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말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안 좋단 말이야. 애들이 뭐 필요했어 다들. 저거 봐 말은 그렇게 하고. 종양 자체는 이제 양성인 수막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두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또 감성적인 느낌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 뇌가 이제 전체적으로 망가지면 일부 뇌에서 망가진 부위에서 경련파가 나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거나 오히려 우울증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뇌 바닥에 코의 제일 위쪽 후각신경이 코로 들어가는 그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후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압이 너무 높아지면 그 압력이 안구 쪽으로 전달이 돼서 시력이 떨어져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수술장으로 들어선 오수연 환자. 가족의 설득에 수술을 결심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수술을 잘 끝내고 그녀는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수연 환자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미루면서 시신경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영향을 준 것인데요. 뇌부종도 있어 여러 합병증을 고려해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두엽 아래쪽 후각신경 부위에 양성 뇌수막종이 발생한 환자. 종양이 커지면서 뇌를 압박해 시력 저하는 물론 뇌부종과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먼저 내비게이션을 통해 종양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피부를 곡선 형태로 길게 절개하고 두개골 앞쪽을 연 후 경막을 절제합니다. 종양의 앞쪽 부분부터 조심스럽게 혈관들을 절제하며 진입합니다. 딱딱하게 석회화가 진행된 종양을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해 분할 절제하며 종양을 제거합니다. 수술 후 뇌압 상승과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본 후 안정화되면 두개골을 덮고 봉합합니다.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되는 뇌종양. 그렇다면 양성 종양도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요? 뇌수막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천천히 이제 커진다고 봤을 때 환자의 여명 기간 동안에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안 일으킬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좀 선제적으로 미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뇌종양은 양성 종양의 비율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양성의 경우 생존율 또한 매우 높은데요. 많은 뇌종양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오수연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울감이 크던 그녀는 종양 제거 후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뭐 좀 시원하다. 그 한 10개월 정도 진짜 내가 죽어야 하나 수술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했던 거는 반반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수술 상처가 아물듯 그녀의 마음의 상처도 곧 아물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용기 한번 내봤다. 용기 잘 냈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포기 대신 용기를 선택한 그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수술을 앞둔 최익수 환자. 2달 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단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흰청 꼽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음성이 말을 할 때, 처음 말을 할 때 말이 해 감기가 좀 말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왼쪽에 혹이 나타나서
특히 도드라진 증상은 어눌한 발음이었는데요. 말이 평소 때처럼 또박또박하지가 않고 조금 좀 뭐라고 좀 희미하이 발음이 좀 그랬었어요. 뇌졸중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두엽에 생긴 종양이었습니다. MRI에서 보시면은 왼쪽 전두엽의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종양이 있고요. 오른손잡이한테는 그 왼쪽 전두엽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의 그 기능입니다. 근데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에 굉장히 좀 근처에 가깝게 있는 그런 종양이라서 아마 이 종양의 영향으로 그 언어 장애가 좀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인 경우에는 증상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제 보통이고, 이런 뇌종양에 의한 그런 증상들은 서서히 시작돼가지고 점차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환자는 왼쪽 전두엽에 큰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가까워 증상뿐 아니라 수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어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언어 중추, 언어 회로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제 종양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완벽하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성 수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금 이 환자분처럼 고령이시라든지 아니면 청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수술장에서 이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 어린아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성 수술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선책으로 이런 뇌의 그 언어 회로를 이제 그 매핑하는 그런 전기 생리학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뇌의 회로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수술장에서 확인하면서 종양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최익수 환자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각성 수술이 힘든 환자를 위해 전기 생리학적 감시 장치를 통해 수술이 진행됩니다.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좌측 전두엽에 종양이 발견된 환자. 말이 어눌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이 동반돼 있었습니다. 종양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브로카 부위와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 베르니케 부위를 연결하는 언어 회로와 가깝습니다. 종양의 위치를 수술 전 정확히 확인하고 종양 부위를 포함해 넓게 두개골을 절개합니다. 경막을 열고 종양에 접근하는데요. 이때 종양 주위에 전기 자극을 주어 언어 중추 기능 신호를 파악하는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술 후 기능 손상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은 남김없이 제거하도록 하는데요. 제거가 끝나면 두개골을 덮고 절개 부위를 봉합해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교모세 포정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의외로 교모세 포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유관 소견상이나 수술 소견상으로는 아주 악성 신경 교정은 아니고 좀 저등급의 신경 교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술 후 4일째, 최익수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과연 언어 기능이 보존됐을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전혀 못 하셔요. 못 하시고 말씀은 안 하시면서 이제 인지는 다 하시고, 밥 먹다가도 손 이제 그만 먹겠다 하고 뭐 하면은 이제 고개 끄덕거리시고 그래. 여기 어디 병원이가 집이가 아직 언어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
불안함 때문인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과연 환자는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좀 어떠세요? 움직이시는 것 좀 어떠세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른쪽. 예.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예. 오른쪽. 예. 종양은 다 잘 제거됐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아직 좀 답답하시죠?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언어 기능이나 그런 것, 그 중요한 회로들은 다 보존이 돼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으실 테니까 지금 아마 조금 언어 기능을 도와주는 쪽 그런 쪽에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거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금방 또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파이 손 들고 하이파이. 하세요. 큰 상처가 생긴 만큼 회복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후 다시 최익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겹게 내뱉은 말이지만 서서히 언어 기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있는 한 뇌종양은 결코 포기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 자체 완전 절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유관적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졌고 뇌종양이 진단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 생존이 가능한 그 희망이 있는 그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좋은 예후를 그 기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